안녕하세요. 엄마가 읽어줄게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멘탈의 연금술입니다. 지은이 보도셰퍼, 옮기니 박성원, 펴낸 곳 토네이도 미디어 그룹입니다. 저자는 독일의 대표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세계적인 경영 컨설턴트입니다. 12살에 부자가 된 키라,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책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키라를 같이 읽었던 기억이 나네요. 저자는 놀랍게도 난독증을 갖고 있었고 학창시절에는 낙제를 겨우 면하는 수준이었으며 26살에 파산 선고를 받고 끝모를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하지만 불과 30살에 백만장자가 되어 경제적 자유를 얻었습니다. 파산자에서 백만장자가 되기까지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경제적 자유를 얻은 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수많은 멘탈 연금술사를 만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들과의 대화, 교감을 통해 인생에는 뛰어넘어야 할 커다란 장애물 셋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첫째, 포기의 유혹. 둘째, 두려움. 셋째, 크고 작은 문제들의 연속적 발생. 결국 성공과 실패는 이 세 가지의 도전 과제를 어떻게 수행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살아보니 크고 작은 문제들은 언제나 발생을 합니다. 하나를 해결해서 안도하면 어느 결에 또 새로운 문제들이 들이닥칩니다. 밀물과 썰물처럼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별것 아니었는데 그때는 왜 이리 힘들어했을까 싶은 것도 있을 겁니다. 저는 문제들을 해결할 때 내 안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일이 훨씬 힘들었는데요. 저자는 말합니다. 두려움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때는 잠시 멈춰서서 그 눈덩이를 잘게 쪼개야 하지. 쪼개면 쪼갤수록 알게 되지. 눈덩이 속에는 작은 눈송이 말고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다는 것을.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은 내가 키운 두려움 뿐이라는 것을.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힘이 됩니다. 버티는 자가 이긴다. 강력한 멘탈을 가진 연금술사는 버티는데 각별한 재능을 갖고 있다. 이는 진리다. 버티지 못하고 포기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 없다. 하지만 여기 또 하나의 진리가 있다. 사람은 누구나 포기해버릴까 하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봤다는 것이다. 연금술사 또한 예외는 아니다. 따라서 포기해버릴까 하는 유혹에 빠지는 것은 인간이라면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자책할 필요도 죄책감을 가질 필요도 없다. 당혹스럽거나 깜짝 놀랄 일도 아니다. 유혹에 빠지는 것, 망설이고 주저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다. 질문을 해보자. 당신은 언제 포기를 고민하는가? 처음에 품었던 기대치와 다른 상황에 놓일 때일 것이다. 그래서 몹시 실망스러울 때일 것이다. 모든 일이 더 빨리, 더 쉽게, 더 멋지게 진행되지 않을 때일 것이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지금껏 당신이 포기해온 것들은 모두 이와 똑같은 패턴을 갖고 있을 것이다. 강력한 리더십의 소유자였던 윈스턴 처칠은 이렇게 말했다. 절대, 절대, 절대 포기하지 마라. 유감스럽게도 처칠의 이 유명하고도 열정적인 권유는 더 이상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달구지 못하는 것 같다. 무조건 포기하지 말라는 외침보다는
내가 만났던 연금술사들의 다음과 같은 제안이 포기의 유혹을 무력화하는데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버텨라. 그러면 기회가 찾아올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일까? 이기는 것이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예상대로 착착 진행되고 맞아떨어져 쉽게 이기는 것이다. 세상에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중도에 포기하고 주저앉는다. 분명 버티기는 포기보다 어렵다. 하지만 쉽게 이기는 것보다는 쉽다. 나아가 쉽고 빠르게 이긴 사람보다 버티면서 기회를 얻어 이긴 사람이 세상에 몇만 배는 더 많다. 성공한 셀럽들을 보라. 그들은 대부분 길고 긴 무명의 시간을 버텨낸 사람이다. 전 세계에서 10,000부 이상 판매된 나의 첫 책도 처음에는 57군데 출판사에서 거절을 당했다. 그 거절을 버티지 못했다면 나는 작가로서 아무런 명예도 얻지 못했을 것이다. 마침내 승리의 인터뷰나 수상 소감을 전하는 사람들의 80% 이상은 파란만장한 시간을 버텨낸 감격에 눈물을 보인다. 연금술사들은 말한다. 버티는데 성공하는 것, 이것이 성공의 정의이고 진정한 승리다. 나는 지금 당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알지 못한다. 어쩌면 당신은 포기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이 책을 집어 들었을 수도 있다. 진심을 다해 당부한다. 버텨라. 포기하고 무대 뒤로 사라지면 다시는 무대에 설 기회를 얻을 수 없다. 이기려고 애쓰지 마라. 버티는데 집중하라. 버티면 힘이 붙는다. 힘이 붙으면 이긴다. 여기서 포기할 것인가를 대신해 여기서 어떻게 더 버틸 것인가를 생각하라. 그것이 현명한 사람의 선택이다. 포기를 고민하는 것은 당신에게 상처를 주고 버티기를 궁리하는 것은 당신에게 답을 주기 때문이다. 집을 능력을 갖춰라. 20대에 들어서면서 나는 본격적으로 직업활동에 나섰다. 어떤 비즈니스를 하든 제대로 해내겠노라 굳은 결심을 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여러 문제에 부딪혔다. 나는 그것들을 감당할 수 없을 거라 생각했다. 무조건 버티는 것도 무의미하게 여겨졌다. 무엇보다 아직 새파란 청춘이었다. 뭔가를 선택하고 나면 그것보다 더 소중하고 더 재밌는 일이 있을 것 같은 생각에 사로잡히곤 했다. 그렇다. 현재에 집중하지 못했다. 늘 여기보다 어딘가에 나를 완벽하게 알아줄 세상이 있을 거라는 생각에 바빴다. 시도했던 모든 일에서 실패의 쓴 잔을 들이켜는 건 당연했고 마침내 상상도 못했던 파산자가 되고 말았다. 수렁의 밑바닥에서 나를 건져 올린 건 내가 지금도 내 인생의 코치라고 존경을 표하는 한 남자 덕분이었다. 코치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아직 젊으니까 무엇이든 할 수 있고 언제든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들 생각하지. 맞는 말이라네. 하지만 조심해야 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을 무엇이든 포기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한 걸음도 전진할 수 없다는 것을. 새로운 것들이 한없이 좋아 보이고 유행 따라 빨리빨리 변하는 게 멋진 인생인 것처럼 보이지. 하지만 정작 청춘 시절에 해야 할 것이 뭔지 아는가?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을 찾아내 몸과 마음에 장착하는 것이라네. 그게 참된 변화와 성장의 시작이지. 인생을 마라톤이라 한다면 지금 자네는 스타트 라인에 서 있겠지?
마라톤 완주를 목표로 출발선에 선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뭘까? 올림픽 우승자의 달리기 전략? 첨단 소재로 만들어진 멋진 운동화? 마라톤에 관한 해박한 지식? 탄탄한 근육과 폐활량? 모두 아니라네. 그럼 무엇입니까? 코치가 고요히 나를 바라보며 답했다. 인내심이라네. 나는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느낌이었다. 인내심은 모두가 알고 있는 평범한 단어였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인내심은 아주 소수의 사람만이 자기 것으로 소유하고 있는 단어이기도 했다. 이봐, 파산한 젊은 친구. 나는 인내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를 보지 못했다네. 청춘은 인내심 같은 단어를 찾아내 자기 것으로 만드는데 쓰일 때 가장 빛나는 법이지.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가치들을 찾게나 아직 젊으니까 그것들을 찾아낼 시간이 충분하니까. 코치가 내게 선물한 깨달음 덕분에 나는 새파랗게 젊은 나이에 인생의 큰 교훈을 얻었다. 성공하고 싶다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인내심이든 도전 정신이든 용기든 노력이든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만 목표를 달성하고 성공을 얻을 수 있다. 이 평범하지만 값진 진리를 생생하게 깨닫고 난 후 나는 백만장자가 될 수 있었다. 열망은 크지만 대가 지불에 인색한 사람의 삶은 빈약하다. 소득 없이 바쁘다. 기대치는 늘 실망으로 전락하고 불쑥불쑥 자신이 속았다는 낭패감이 밀려든다. 이용당하고 기만당하고 평가절하되고 있다는 느낌이 밀려들면서 자신이 지금 있으면 안 되는 곳에 있다는 생각에 점점 못 견딜 정도로 강렬해진다. 아무것도 지불할 생각이 없는 사람은 버티지 못한다. 어둠 속을 이리저리 헤맬 뿐 어둠이 가장 깊어지면 아침이 밝아온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정상으로 가는 길은 가파른 경사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 또한 깨닫지 못한다. 그저 대가 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을 찾아 이곳저곳 옮겨 다니다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진다. 어떤 목표를 세울 때는 그것을 얻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아. 그리고 그 대가를 지불할 능력과 의지가 자신에게 있는지 냉철하게 검토하라. 부족하다면 채우고 아예 없다면 처음부터 차근차근 만들어라. 그러면 당신은 버티는데 성공한다. 가벼운 아령으로는 근육을 키울 수 없다. 내가 파산자 신세에서 벗어나 백만장자가 된 기적은 버텼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그것들과 함께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도 아침에 일어나면 무의식적으로 떠올리는 문장이 있다. 가벼운 아령으로는 근육을 키울 수 없다. 당신은 이 말에 동의하는가? 아마도 당신은 그렇다, 이 말은 옳다 라고 고개를 끄덕일 것이다. 그렇다면 다음의 말은 어떤가? 가벼운 아령으로는 근육을 키울 수 없다면 어려운 시련과 문제를 만났을 때 이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기뻐해야 하지 않겠는가? 어려운 시련과 문제야말로 근육을 키울 수 있는 최고의 아령 아닌가? 당신의 생각은 어떤가? 쉽게 동의할 수 있겠는가?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과 고통이 아니면 우리는 성장할 수 없다. 열심히 운동을 해도 체중 조절에 실패하는 이유는 감당할 만큼의 운동만을 하기 때문이다.
적당한 한계 내에서만 지방을 태우기 때문이다. 근육을 키우려면 감당하기 어려운 무게를 들어야 한다. 부자가 되려면 적당한 돈이 아니라 엄청난 돈을 벌어야 한다. 따라서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을 만났을 때는 기뻐해야 한다. 획기적으로 성장할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것이기 때문이다. 연금술사들은 말한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문제는 대부분 단지 어려운 과제에 불과하다. 모든 과제는 반드시 해결책을 갖고 있다. 그러니 피하거나 도망치지 마라. 정면으로 맞서 해치우면 된다. 과제를 해결할 때마다 우리는 그만큼 강해진다. 그만큼 성장한다. 뿌리를 단단히 받고 하늘을 찌를 듯이 서 있는 나무들을 보라. 그들은 모두 폭풍우를 견딘 모습이다. 안락한 은신처의 창밖으로 바라보는 빗줄기는 우리의 성장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는다. 들판으로 나가 직접 비를 맞아봐야 비에 젖는다는 것이 어떤 경험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젊은 시절 나의 코치는 이렇게 말한 적 있다. 무엇이 어려운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어려움은 두려움의 막연한 대상이 아니라 극복 가능한 구체적 대상이 된다. 직원들 모두가 사표를 냈을 때 왜 나의 코치가 잘된 일이라고 했는지 이제 당신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저마다 자신만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만날 수 있어야 한다. 어려움은 회피의 대상이 아니라 경험의 대상이다. 당신이 경험한 어려움은 당신의 멘탈 안에 깊이 새겨진다. 깊이 새겨져 더 큰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어준다. 10kg짜리 아령을 든 경험이 15kg짜리 아령을 들어 올리는 추진체 역할을 하는 것과 같다. 연금술사들이 즐겨 쓰는 표현 중에 우주가 있다. 우주는 늘 개인의 성장에 필요한 과제를 정확히 보내준다. 어려운 과제를 해결할수록 우리가 잠재력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은 그만큼 더 늘어난다. 우리가 애써 피하고 도망치고 버려야 할 것은 가벼운 아령이다. 예측 가능한 삶을 살고 있는가? 미어캣들은 땅속 깊은 곳에 서식한다. 땅밑이 따스하고 포근하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미어캣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져나갔다. 땅의 세상이 위험하기는 하지만 매우 아름답다는 소문이었다. 소문의 진위를 밝히고 싶었던 미어캣들은 땅 위로 정탐꾼을 파견했다. 정탐꾼이 땅 위에 도착해 머리를 내밀었을 때 그는 지금껏 한 번도 경험 못한 공포와 맞닥뜨렸다. 때는 겨울날 아침이었다. 눈보라가 휘몰아쳐 미어캣의 자그마한 얼굴에 눈과 얼음송이가 쏟아진 것이다. 상상했던 세상의 모습과는 완전히 딴판이었다. 정탐꾼은 재빨리 땅속으로 기어내려가 동료들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땅 위 세상의 엄청난 무서움에 대해 말해주었다. 하지만 여전히 땅 위 세상의 아름다움에 관한 소문은 잦아들지 않았다. 미어캣들은 7월 어느 날 아침 다시 한번 정탐꾼을 올려보냈다. 과연 7월의 세상은 눈보라가 몰아치던 한겨울의 세상과는 완전히 달랐다. 뜨거운 햇살이 눈부시게 장렬하고 새들이 지저귀고 나비들이 훨훨 날아다녔다. 미어캣 정탐꾼은 싱그러운 풀냄새를 맡고 자그마한 배를 드러낸 채 일광욕을 즐겼다. 그리고 다시 땅속으로 내려가 자신이 경험한 바를 열정적으로 들려주었다.
소문은 점점 강력해지고 미어캣들은 어느 말을 믿어야 할지 당최 알 수 없었다. 땅에는 얼음과 눈으로 뒤덮인 세상인가? 찬란한 빛이 녹색 수반에 가득 들어찬 곳인가? 그러던 어느 가을날, 그리고 봄빛 완연한 날에 새로운 정탐꾼들이 계속 땅의 세상으로 파견되었고 계속해서 정탐꾼들의 보고는 저마다 달랐다. 점점 미궁에 빠져든 미어캣들은 마침내 결정했다. 세상 구경을 포기하고 땅속에 머물러 있겠노라 선언하고는 박수를 치며 안심했다. 따스하고 포근한 땅속을 떠나지 않아도 됐기 때문이었다. 이 이야기는 어떤 깨달음을 주는가? 자연계와 마찬가지로 인생에도 사계절이 존재한다. 모든 것이 순조로운 여름이 있고 되는 것 하나 없는 차가운 겨울도 있다. 적게 일했는데 성과는 많은 날도 있고 열정의 땀을 흘리며 매진했지만 소득이 별로 없는 날도 있다. 우리 모두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영원한 것은 없다. 성공하는 사람과 평범한 사람의 차이는 영원한 것은 없다는 진리를 받아들이는 방식의 차이일 뿐이다. 승리하는 사람, 성장하는 사람, 목표를 얻는 사람은 밝은 날에 도취하지 않고 어두운 날에 낙담하지 않는다. 포기가 빠르고 이곳저곳 기웃거리며 전전하는 사람은 밝고 맑은 날만 이어지기를 학수고대 한 나머지 어두운 날이 오면 시류와 좌절에 빠진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춥고 어두운 겨울을 실패라고 부르지 않는다. 그들에게 겨울은 시스템의 일부일 뿐이다. 현명한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겨울이 두려워 땅속으로 내려가지 않는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올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여름에는 착실하게 겨울을 대비하고 겨울에는 봄이 올 것이라는 희망으로 버틸 줄 안다. 멘탈이 강한 사람들의 특징은 선순환한다는 것이다. 흐름을 잘 살펴 이를 자기 삶에 효과적으로 적용시킬 줄 안다. 쉽게 말해 멘탈이 강한 연금술사들, 성공하는 사람들은 예측 가능한 삶을 산다. 흐름을 통찰하면 삶이 예측 가능해진다. 여름이 가면 겨울이 오고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는 흐름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측 불가능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봄날이 마냥 지속될 것처럼 살고 춥고 어두운 겨울밤이 끝나지 않을 것처럼 웅크려 사는 사람은 버티지 못한다. 포기가 빨라진다. 예측 가능한 삶을 살면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알아차림의 달인이 되어라. 나폴레온 힐은 인내심은 하나의 습관이다 라고 강조했다. 그렇다. 인내심은 의식적인 행동이 아니다. 멘탈의 연금술사에게 인내심은 힘겨운 기다림이 아니라 밥을 먹고 양치를 하고 숨을 쉬는 것과 같은 자연스러운 습관이다. 그들은 말한다. 내가 지금 이 순간 인내심을 잘 발휘하느냐를 파악하는 방법이 있다. 내가 지금 인내심을 잃고 있는 것은 아닌지 파악하면 된다. 평소에 독서를 좋아하는 당신이 언젠가부터 책을 읽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을 때는 당신의 삶에 수정이 필요하다. 독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목표가 흔들리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목표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 목표를 얻는 노력, 즉 인내심이 올바르게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메모를 하지 않고 있고 일기를 쓰지 않고 있고
야근이 많아지고 있고 메일에 적절한 답장을 하지 않고 있고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고 있다면 인내심의 한 구성 요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자기 일에 100% 전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도 마찬가지다. 이는 딴 생각을 하고 남은 시간에만 자기 일을 하고 있다는 의미다. 딴 생각을 하는 건 나쁘지 않다. 딴 생각의 정체를 분명하게 알지 못한 채 그걸 생각하는데 에너지를 쓰고 있는 것이 나쁘다. 자기 일을 하는데 가장 소중한 시간을 쓰고 있다는 충만한 느낌을 얻지 못하면 아무 목표도 얻을 수 없음을 멘탈에 각인하라. 타인의 말에 자주 솔깃하고 있는 상황도 마찬가지다. 이는 경청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특히 타인의 속삭임에 반응하는 것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염증을 느끼고 있는 상태임을 암시한다. 독수리들의 말을 경청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들의 말에 귀를 대고 있는 것인지 분명하게 파악하라. 규칙적으로 출퇴근하고 있지만 책도 안 읽고 세미나에도 참석하지 않고 오디오 프로그램도 듣지 않고 성공하는 사람들을 만나지도 않고 있다면 당신은 포기하고 싶어하는 지점에 거의 도달한 것이다. 뭔가 그럴듯한 변명과 핑곗거리, 정당화만 부여받으면 즉시 중도 포기할 태세에 돌입해 있다는 뜻이다. 연금술사들은 말한다. 자기 삶에서 소중한 것을 성취하는 사람들은 알아차림의 달인이다. 대부분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한 발 늦고 하루를 더 버티지 못하고 정상의 문턱에서 주저앉는다. 더 안타까운 것은 자신이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아차리지 못한 채 살아간다는 것이다. 알겠는가? 포기하는 사람은 정말 최선을 다해 포기할 준비를 한다. 지금까지 멘탈의 연금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